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자, 전장에서 저희가 응용 중에서 트랜스포머 혹은 도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그 변환되는 과정에서 자기 유도 법칙 때문에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함께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그림은 사실 전자기력을 이용한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이 발사체는 과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켰다가 끄면 위에 있는 링이 하늘로 솟구침을 알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사실은 무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한 포탄이 되겠죠. 그러한 전자기력에 의한 발사체가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다시 렌츠 규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오른쪽의 그림에서 전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전자석에 내가 전류를 가해서 자속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저 위에 있는 전도 링에는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즉 자속에 반하는 그러한 전류가 흐르겠죠. 자속에 반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반대 극성의 자석처럼 우리가 행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극과 N극은 서로 반발력을 갖기 때문에 이 링이 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렌츠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발사체, 즉 이 장난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알루미늄 저 반지 모양의 가운데 한쪽을 잘랐다. 그래서 C자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직류로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싶어도 중간에 끊어져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흐르지 못하면 자기력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날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날아가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교류를 가하면 되겠죠. 교류를 가하면 교류에 의해서 생긴 자석에 반한 전류가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컷이 돼 있어도 날아갈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적용 예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1986년도에 고온 초전도체, 즉 High Temperature, High TC, Critical Temperature, Superconductor, 즉 초전도체가 발명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초전도체라는 것은 소재 중에서 저항이 0이라서 어떤 일정 온도 아래서 저항이 0이라서 전류가 흐를 때 아무런 열 손실이 없는 그런 소재.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perfect diamagnetism, 즉 자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항상 반발하는 그런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 세라믹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소결을 하고, 즉 신터링을 해서 굽는 거죠. 도자기 굽는 것처럼 구워서 만든 다음에 액체 질소, 즉 질소가 액체가 되면 77 켈빈이죠. 그 온도에 액체를 부어서 냉각시킨 상태에서 자석을 밑에다 두면 얘는 붕붕 뜨게 됩니다. 이게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초전도체는 들어오는 자석에 반하는 자석을 항상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부양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레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적인 마찰이 없기 때문에 고속 열차에 우리가 적용할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그러한 열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전선을 만약에 발전기에서 우리 가정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면 평소 30% 정도의 열 손실로 우리가 잃어버린 전기를 다시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중부양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오른쪽에 같이 초전도체를 볼 형태로 만든 다음에 막대 자석을 내린 경우 각각의 부분에서 에디 커런트가 흐르면서 각각의 자석을 밀치기 때문에 그 연구 자석이 저렇게 붕 뜰 수 있음을 보고 이걸 이용해서 사실 나침판도 만들 수 있겠죠. 예전 해적들은 콜크를 갖고 물 위에 띄운 상태에서 자석을 갖고 나침판을 만들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저렇게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아예 공중부양하는 나침판도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겠죠. 초전도체가 우리가 아는 초전도체가 현재는 상온, 즉 룸 템퍼처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발견한 가장 고온의 전이 온도를 갖고 있는 초전도체는 그래도 영하 100도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상온에서는 모든 소재들이 일정한 양의 저항을 갖고 있는데 만약 저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항을 갖고 있으면 에디 커런트가 영구히 흐르지 못하고 가다가 소실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부양했던 물체가 점점 가라앉아서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결국 반발했던 그런 물체의 자속이 점점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장난감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학박물관에 가면 비슷한 장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네처럼 혹은 진자처럼 우리가 좌우로 흔드는 그런 기구가 있고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면 갑자기 움직이다 딱 쓰는 그러한 기구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오른쪽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전자석 사이에 진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진자 끝에 구리판이 달려있죠. 이 구리판은 초전도체와 다르게 저항을 갖고 있는 구리판이 되겠고 이것이 지금 발생하는 자속 사이를 지나갈 때 자속의 변화로 인해서 반대되는 힘, 즉 반대되는 전류로 인해서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이 만약 초전도체와 같이 완벽한 전도체였다면 그 반대되는 힘이 워낙 커서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즉 오다가 마치 활 시위에 걸리는 것처럼 다시 위로 튕겨져 올라갔을 테지만 이 경우에는 저항이 있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튕겨질 정도로 힘은 발생하지 않고 이것을 브레이크처럼 즉 가던 것을 멈추게 하는 정도 힘이 생기면서 가운데쯤 왔을 때에는 저항으로 인해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돼서 가운데에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접촉 브레이크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접촉으로 인해서 하는 브레이크는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갈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갈아야 되지만 이와 같이 비접촉 브레이크는 기계적으로 서로 닿는 부분이 없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발사체에서 우리가 반지 모양으로 됐던 알루미늄 회로를 잘랐을 때 발사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에 저 진자 끝에 달린 카파, 즉 구리판을 저렇게 빛 모양으로 우리가 자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면 실제로 에디 커런트가 돌아가면서 자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라낸 부분들이 그런 것을 다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소재의 구조, 즉 모양이 그 소재의 특징 혹은 물성, 영어로 말하면 property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